자,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내일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건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은 내일이 아닙니다. 연준은 물가, 고용이 둘 다 잡혔을 때 진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코인공화국 트레이더 국내 유일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오늘 리플 차트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여전히 2,000원대 초중반 가격대까지 하락할 거라는 관점으로 느긋하게 저는 관망 중입니다. 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관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저항 구간 이렇게 박스 그려드렸는데 여기 정확하게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펌프다펀이 상당히 맛돌입니다. 텔레그램 채널과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펌프펀도 이 조정 여기가 강세 삼각형이 출현한 것 같은데 돌파가 지금 200% 이상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여기 고점이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모닉 배 패턴도 하나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 라인에서 이제 1시간 봉이 4개나 저항을 받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열어가지고 현재 한 2번 정도 익절을 하고 스탑로스는 이제 본절에 그리고 익절은 요 구간에다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무서운 얘기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텔레그램 여기 채널 게시물에 여기 CME 갭이 요 라인이 92,000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추가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 요렇게 온봉하이 컵앤핸들 패턴이 하나 보이죠. 자,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것도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고 지금 고점이 만들어진 124K 요 구간이 정확하게 컵앤핸들 패턴의 목표가와도 딱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뭔가 이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 고점 여기 넥라인부터 고점까지의 되돌림 수치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껐을 때 정확하게 0.618 되돌림이 여기 93,000불 근처 라인입니다. 자, CME 갭이 92,000불에 있다 그랬죠. 여기 상당히 근접한 구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추종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이 난다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 요 라인 92,000불에서 93,000불 라인이 이번 조정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공화국 퀀트 채널 요 채널에 제가 24시간 라이브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퀀트 프로그램 우리 바이낸스 3세대 퀀트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8월 30일부터 3,000불 시드로 시작해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보름 만에 지금 시드가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진입 사이즈나 방어폭을 조금 더 이제 이틀 전부터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10,000불을 향해서 제가 달려보려고 로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요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퀀트 미팅 3기가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서울역 근처에서 저희가 모일 예정인데 요번 3기 미팅이 끝나면 제가 10월 달부터는 수요 조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장소도 저기 막 지방 쪽으로 잡아가지고 좀 제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사용 문의나 궁금한 점은 소통방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게 뭡니까? 돈을 푸는 겁니다. 그죠? 돈. 자, 시장에 돈을 푸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호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준의 시각에서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강세론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막 그때부터 정신무장을 하죠. 존버는 승리한다 이러면서 막 신념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목줄은 연준이 이렇게 꽉 오다지고 있고 연준은 여러분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연준의 역할이 뭘까요? 심플합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고용이라는 것과 물가가 두 목표가 이제 동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가 안정이 조금 우선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가 불안하게 되면 생활에 충격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은 단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나 복지 정책 이런 것들로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연준 입장에서 물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CPI가 2.9% 그리고 근원 CPI가 3.1%로 발표됐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2% 정도입니다. 그죠? 아직 지금 발표치와 연준 목표랑 갭이 어느 정도 꽤 크게 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 발언은 오히려 소비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집중해 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는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주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다시 물가를 치솟게 만드는 위험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금리가 낮은 상태라면 소비를 늘리려는 경향이 더 훨씬 살아나겠죠. 자, 그런데 경기가 불안한데 금리마저 높다면 소비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이자가 낮아지고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가 앞당겨지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연준은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금리 인하를 그때서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막 박살이 나고 물가가 완전히 작살이 나 있는 시점에야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튀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막 내리다 올리다 난리 부르스를 추면 연준의 존재 이유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미국 연준의 발언에 하반기 불장의 유무가 지금 결정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뭐 나스닥이고 우리 국장이고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제로로 만들면서까지 막 이것저것 포트폴리오에 담는 행동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기가 죽기 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말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시장에 패닉이 한번 찾아온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은 내일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가 둘 다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까지 들어와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저는 2달 전부터 7월 한 중순 초부터죠. 리플의 하락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상승을 보는 사람도 하락을 보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사이클의 후반부다 이런 데에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초반 중반과 다르게 리스크 관리가 제일 핵심인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있는 자산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가 그 밤샘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